네, 어제 선물지수가 8거래일 만에 수폭의 좀 하락 반전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다시 상승으로 전개가 됩니다. 235선에는 안정적으로 정착을 해주고 있고요. 237포인트까지 장중에 고점이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그 근방에서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오늘도 역시 비차익 쪽에서 조금 더 매수가 잡히면서 한 258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홍탁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탁입니다. 네, 오늘 좀 분위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오전장 매매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오전 전략까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분위기가 상승적으로 가는 이유는 바로 옵션에서 변화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월요일날 여기에서 이 등가 옵션 235에서 바로 중심가가 나왔다. 2.86에 즉 이 중심가라는 것은 이 장의 한 중심에 중요한 신호가 왔다. 바로 여기가 그 2.86이 오늘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 거니 바로 콜옵션은 넘어가고 풋옵션은 완전히 붕괴가 돼버렸죠. 바로 여기에서 정중앙이다. 그래서 풋옵션이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2.5 하나에서 50에서 중심가를 무너뜨렸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풋맨들은 이 이하의 행사가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거의 결제되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그러면 이제 요놈이 무너졌으니까 당연히 뭐 콜은 넘어가 있죠. 그리고 그 한 행사가 위에 콜 237이 2.86을 가야 되는데 2.76에서 멈춰버렸죠. 그러니까 조정장이 좀 왔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고 이제 콜옵션은 여기까지는 풋이 만약에 풋 235가 2.86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풋은 위험하다. 그 말은 반대편 콜옵션은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안전지대에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235가 정중앙이다. 그럼 이제 장이 더 올라가려거든 이제 237이 콜 232.8 중심가를 넘어가줘야 됩니다. 넘어가준다는 뜻은 이제 무슨 뜻인 거니? 요놈이 무너져줘야 된다. 근데 무너지다가 2.73에서 2.86으로 올라와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장의 중심은 237이 될 것이다. 그래. 이걸 머릿속에 두면서 중심가 2.86 하나로 어떻게 시장을 판단하는가 한번 보실까요? 자, 아침장이 바로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풋옵션이 2.50이 무너뜨리면 무조건 콜장이 되겠죠. 자, 그 개념에서 한번 보실까요? 자, 2.50이 무너져 버렸다. 이제는 콜장이다. 근데 콜도 현재는 시가 아래이기 때문에 좀 더딜 것이다. 네? 하지만 그 모든 상승론자, 선물 매수자는 여기에만 시선을 두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2.50만 올라오지 말아라. 그러면 야는 지가 알아서 가게 돼 있다. 지가 아무리 안 가려고 해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파생 구조가 한쪽이 무너지면은 한쪽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식하고 그래서 차원이 다른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그 기준을 풋 230에 2.50 뭐 중심가는 2.86 갭으로 깨버렸기 때문에 바로 2.50 기준에서 이제 콜이 갈 것이다.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콜이 지금 현재 풋옵션 2.50 하나만 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볼 이유가 없어요. 다른 건 봐봤자 머리만 아픕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무슨 수급을 노느냐는 얘기에 야가 2.5만 하려면 콜장이라는 건 바보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랄지 딴 거 보고 파생하다가는 길거리에 내야 된다. 바로 그 가격 하나가 인생을 바꿀 것이다. 그럼 어떤 가격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주류 세계에 가느냐, 비주류 세계에 가느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이제 2.50까지 올라와 버렸죠. 예, 반대편이 풋 230가 2.5를 깼기 때문에 야는 당연히 가는 구조 아닙니까? 자연 원리 아닌가요? 자, 그래서
2.86을 바랬는데 2.76에서 멈췄다. 그러면 이제 바로 여기서 반대편에서 이제 가격을 잡겠죠. 바로 반대편이 2.76을 잡아버렸다. 그때 바로 콜맨들은 선물 매수자들은 다 팔아주지 않으면은 바로 반대편이 칼을 빼버렸죠. 2.76으로. 하지만 전체의 큰 흐름장은 상승장이다. 하지만은 그 상승만 믿고 아무 때나 배팅할 수는 없는 겁니다. 파생은. 바로 옵션 가격을 알아야만이 파생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세난 콜 옵션이 또 2.5이 깨보면 콜도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이 깨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2.50이 자, 깨져버렸다. 자, 푸시 좀 간다. 예, 푸시 2.76을 키를 맞췄기 때문에 간단한 원리입니다. 절대 어렵지 않다. 그래서 푸도 쭉 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차트를 놓고 한번 볼까요? 어떻게 우리가 시세라는 움직이는 시세를 포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고 기준은 절대 잡아낼 수 없어요. 단지 설명하기 위해서 가격을 아직 모르신 분이 많으니까. 자, 바로 아침에 풋 235가 2.50을 깼다. 붕괴했다. 즉 상승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대편 콜이 여기까지 시세가 났다. 그럼 풋맨들 뭐 손 놓고 있어야 되네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풋 시세는 콜 옵션이 2.5를 깰 때 풋을 잡아라. 그러면 이 시세를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가격의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그 출발점, 파생 매매자로서 그 출발점을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는 가격에 잡느냐, 아니면은 시향이나 엉터리들 리딩에 잡느냐, 아니면은 수급에 잡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봐야 될 가격은 콜장은 콜장이다. 중심가 풋옵션이 깨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현재 가장 장의 핵심 가격은 이제 콜드 시세가 나서 2.5이 깨져버렸잖아요. 하지만 반대편이 2.5를 못 올라온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잡아야 되느냐? 기준 잡는 가격은 바로 이 가격이 있습니다. 바로 풋옵션이 2.04를 놓아줘야 된다. 놓아줘야만이 장은 상승으로 갈 것이다. 바로 그래서 풋 235에 2.04 아직 2.5는 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풋은 아직 더 갈 여력은 좀 있다. 그러면 이제 콜 쪽에서 반대편 가격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바로 풋 옵션이 콜도 어디를 넘어가야 되는 거지? 바로 이 가격을 넘어가줘야 됩니다. 3.65를 양면을 보셔야 됩니다. 주식은 상승 쪽에 올라가는 상승 쪽에만 보기 때문에 모든 시향이랄지 생각이 애눈박이란 얘기야. 우쪽밖에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나오질 않습니다. 주식하신 분들은. 그래서 파생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주식하는 사람들의 시향은 그건 엉터리라는 게 바로 그거야. 내가 내려가는 쪽하고 올라가는 쪽 두 개를 봐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주식하신 분들은 뭐죠? 올라가는 쪽만 봐야 되잖아. 창이 올라가야, 주식이 올라가야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반절밖에 안 되는 그 전략이란 뜻입니다. 바로 파생처럼, 내가 콜맨이거든. 풋옵션이 2.04를 놓아줘야 되고, 내가 만약에 하락문자다. 그러면은 콜옵션이 3.65를 돌파하게 되면 풋은 하락은 될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면을 봐라. 그래야 객관적인 판단 근거가 나오는 것이다. 한쪽만 보고 있잖아요. 하늘만 보고 있다가는 비가 오고 천둥이 몰았을 때는 어떻게 대비할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생하고 주식하고는 차원이 다른 영역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는 콜맨들은 3.65, 풋맨들은 2.04 붕괴 여부를 봐야 된다. 그래. 이렇게 보고, 그럼 양쪽을 다 봐야 됩니까, 홍상님? 아니에요. 내가 콜맨이거든. 콜 235가 풋 3.6을 넘어가는 것만 보면 되는 것이고, 내가 풋맨이면은 이 풋옵션이 2.04를 깨는 것만 보면 된다는 뜻입니다. 양쪽을
다 볼 수는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2.04, 3.65를 보시면은 저게 장이 우회로 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다 시장에서 옵션 가격으로 답을 다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두 가격을 보시면서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홍탁 전문가와 함께 선물 옵션 전략 점검해봤습니다.